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 기능 먼저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 상세 보기는 잠깐 내려놓고 수정 얘부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능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면 새로 만들 게 거의 없어요. 자, 일단은 do delete 얘랑 너무 유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얘를 그냥 복사를 할 겁니다. 하나 복사해서 얘를 바꿀게요. do modify라고. 그리고 얘가 이름 바뀌어줘야겠죠? 그리고 인자로 받을 때, 파라미터 받을 때 얘는 id, 타이틀, 바디 3개 받아야 되네요. 그럼 3개 받아야 되니까 3개 넣어주면 돼요.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바디. 그리고 이 기능도 게시물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get article by id 이 메서드를 똑같이 써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통일. 어차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지우는 거였잖아요. delete. 얘가 실질적으로 삭제하는 역할이었으니까 얘를 modify article 이라고 하나 바꿔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는 수정을 해라 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메시지를 수정했습니다 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만들어진 거 얘도 서비스 메서드일 거니까 위로 좀 올려주고. 자, 여기서 이제 이 modify article이라고 하는 애가 실행이 될 때 얘가 실제로 글을 바꿔줄 애죠. 실제로 수정 기능을 수행하는 애는 얘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파라미터로 넘겨받았던 타이틀과 바디를 이 친구가 알아야 바꿔주겠죠. 같이 넘겨주는 겁니다. 타이틀, 바디 넘겨줘요. 그러면 파라미터 추가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할 일, 일단 얘도 게시물을 꺼내와야 돼요. 그래야 그 해당 게시물을 바꿔줄 거니까. 꺼내오고 나서 아티클에 있는 set 타이틀, 맥에븐스로 받은 타이틀로 바꿔주겠다. 아티클에 있는 set 바디, 맥에븐스로 받은 바디로 바꿔주겠다. 이러면 이제 수정 기능 끝났습니다. 쉽죠? 되게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걸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티클스에 add해서 지금 바꾼 아티클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해버리면 이렇게 수정된 글을 다시 여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우리가 원래 있던 게시물을 바꾸기만 해야 되는데 얘는 바꾸고 나서 그 바뀐 게시물을 하나 또 추가해버리는 거예요. 아티클스에 add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옳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안 해야 됩니다. 바꾸는 것까지. 어차피 우리가 이 get article by id가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아티클들 반복문 돌려서 일치하는 걸 갖다 줬죠. 근데 이 아티클 객체는 사실상 리모컨이잖아요. 아티클 객체는 따로 있는 거고 아티클스 안에 이렇게 리모컨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리모컨을 반복문을 돌렸을 때 리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얘가 받아들인 이 아티클이라는 변수가 받아들인 거는 해당 리모컨이겠죠. 그럼 이 리모컨을 얘도 갖고 있는 건데 이 리모컨은 결국 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리모컨 작동시켜서 변화 줬다. 그럼 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아티클스에 add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를 배울 때 계속 리모컨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여기에 진짜로 객체가 들어있는 상황이었고 그 객체가 넘어간 상황이면 얘가 바뀌었는데 얘가 왜 바뀌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리모컨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건 리모컨이니까 얘를 눌러봤자 어차피 얘가 변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이제 자바에서의 객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모디파이 기능이 끝났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일단 get articles 또 리로드, 서버 리로딩이 됐기 때문에 10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바로 모디파이 한번 해보죠. to modify id는 뭘로 해볼까요? 일단 15부터 해볼까요? 없는 글 없다, 잘 나오고 있고. 만약에 뭐 한 1번 글을 하겠다, 근데 이때는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실제로 바꿀 파라미터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있는 글인데 파라미터 안 줬어요. 그럼 얘 내용 뭘로 바뀌어요? 널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타이틀 얘는 뭐 111, 그리고 바디 얘는 111 이렇게 했다. 그러면 1번 게시물을 수정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get articles로 까보면 1번 글 잘 바뀌었죠.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gettering setter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게 아직 조금 낯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겠습니다. 이런 거 없다고 치고, 당장 뭐라고 엄청 하겠지만 없다고 치고, 얘는 냅둡시다. 얘만 없다고 치고, 자, 여기서 이 롬복 기능을 쓰지 않고 getter setter를 만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get id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턴을 그냥 해버리죠. 이 아이디는 어떤 아이디예요? 얘죠. 그러니까 디스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디스 붙여도 돼요. 결국 같은 애예요. 왜냐? 우리가 그냥 커서만 올려놔 봐도 지금 같은 거 올라가고 있죠. 하이라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롬복을 사용하지 않고 getter setter를 직접 만들면 이런 메서드가 직접 들어가니까 눈으로 보긴 쉬워요. 근데 이거 없어도 롬복 써도 여기 어차피 나오니까 이거 보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get은 단순하게 get은 진짜 그냥 가져오는 용도. 이 get 메서드들을 가지고 getter라고 해요.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실제 메서드 이름이 getter가 아니라 getter, setter. 그러니까 갖다 주는 애, 바꿔주는 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 R이 그래서 붙은 겁니다. getter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 해당 값을 돌려주는 애, 주는 애. 얘는 뭐 하는 애? 네, 매개 변수로 받아온 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썼던 모디파이에서도 어디 갔어? 여기서도 set 해놓고 인자 넘기죠. 이 타이틀 얘가 받을 거잖아요. 얘가 그럼 set 타이틀 얘가 받아요. 그럼 받은 애를 어떻게 써요? 원래 갖고 있는 공간에다가 지금 받아온 값을 넣겠다 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변수에다가 값을 제할당하는 과정,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은 진짜 그냥 원래의 값 그대로 돌려주는 애, 갖다 주는 애고, set은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는 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얘를 퍼블릭으로 놓고 어디서도 이 변수를 그냥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여기저기서 변수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원래 중요한 값을 막 잃어버릴 수 있는,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얘는 애초에 그냥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고, 이런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과정, 이게 캡슐화죠. getter setter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get은 그냥 갖다 주는 애, 꺼내오는 애, set은 바꿔주는 애,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한 게 롬복이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실제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getter setter. 자, 그러면 수정 기능은 여기까지 하면 되고, 이것도 하나 커밋을 하죠. 이제 아직 상세 보기 기능을 건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니까 시간을 또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슬슬 감을 잡으신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 해보세요 안 해도 본인이 원하는 기능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DB를 연결하고 나면은 또 내용이 바뀌긴 하겠지만, 자, 일단 모디파이 기능 커밋 했고요. 자, 요거
디테일 기능인데 이름이 그냥 get article일 뿐이에요. 이거 한번 또 진행을 해보시죠. 자, 이거는 바로 같이 한번 해보죠. 이거 진짜 너무 쉬워요. 자, 일단 메서드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하나 필요할 거고요. 얘는 위치를 얘랑 좀 비슷하게 놓겠습니다. 여기다 놓자. 이거 바꿔주고 이름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리스트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아티클만 돌려주면 되니까 이것도 좀 바꿔주고, 리턴도 일단 에러 없게 널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진짜 할 거 하면 돼요. 이 아티클 게시물이 있나 없나 먼저 판단해야 되죠. 인자 하나 받아오고 있네. 인자 추가해줘야 될 거고. 아이디를 받았어요. 이 아이디 가지고 게시물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죠. 그거 우리 지금까지 하던 거 여기 있죠. 가져올 겁니다. 붙여넣기 해주고, 자, 그리고 게시물이 있으면 게시물을 보여주면 된대요. 그럼 이거 가져온 거니까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없는 경우에는 스트링을 리턴을 해야 되고,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는 아티클 객체를 리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리턴 타입이 아티클이니까 그러면 스트링 리턴 못해, 너 이거 어떻게 리턴해, 안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얘는 일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제 모든 클래스의 맨 위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를 어우를 수 있는 친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맵 같은 거 쓸 때 키 같은 부분은 사실 스트링으로 웬만하면 처리가 다 되지만, 밸류는 인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스트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객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맵에 키랑 밸류 세팅을, 제너릭을 스트링과 오브젝트로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그 맵에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꺼냈다, 역으로 넣는 게 아니라 꺼냈다, 그러면 올바른 데이터 타입으로 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형변환을 했었죠. 실제로 오브젝트는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받아올 때는 그냥 받아오고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통용되는 애니까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다시 꺼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올바르게 형변환만 해준다면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 어떨 때는 스트링, 어떨 때는 객체, 둘 다 혼용시키려면은 이거 말고는 일단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턴 타입을 오브젝트로 해놓고 일단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사실상 메서드에 직접적으로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오브젝트 타입은 잘 안 건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현재는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방법들, 또 그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되면은 또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능 벌써 다 끝났죠. 다 만들었어요.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get articles 하면 10개인데 articles가 아니라 아티클의 아이디가 뭐 한 15다 없는 글이죠? 문자 잘 나오고 있고요. 있는 글이다, 만약에 5번 글 보겠다 그러면 5번 글이고 제목 5고 내용 5고 잘 나오죠. 기능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 하나를 올려놨어요.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꽤나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이거를 막 엄청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한번 쭉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만 보시고, 사실상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거, 그거는 그냥 이거 하나예요. 모든 클래스들을 어우를 수 있다.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 생각보다 엄청 깐깐한 언어예요. 근데 오브젝트는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무마시킬 수 있다. 대신에 오브젝트를 썼다면 얘가 어떤 데이터인지 꺼낼 때 다시 한번 형변환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 이것만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좀 디테일 기능 추가한 것도 커밋을 한번 하죠. 좀 짤짤하게 끊어서. 자,
커밋을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요, 이제 게시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쓰기, 리스트 보기, 뭐 상세 보기, 삭제, 수정 했죠.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방식으로 요 정도까지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서비스랑 레파지토리 역할을 하나 나눠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바로 DB 연결하고 실제로 DB랑 통신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DAO라고 했었죠.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서 DAO라고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이름을 쓸 거예요. DAO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DB랑 직접적인 일을 할 친구들은 이제 레파지토리다 라고 이름을 지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좀 만들어 보죠.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안 따라 하시고 그냥 보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올려드리는 거 붙여넣기 하시면 되니까 일단 보세요.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에다가 아티클 서비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예 하나 더 만들죠.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 하나 지어주고, 여기에는 아티클 레파지토리라고 지어줄게요. 자, 두 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컨트롤러 만들었을 때 얘는 이 코드 내에서 무조건 컨트롤러야 라고 하는 걸 얘 때문에 알죠. 코드가. 서비스는 이 코드 내에서 무조건 얘는 서비스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 있지 않을까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면 애초에 얘는 서비스예요. 얘는 컨트롤러고요. 우리가 이걸 달아줘 놓고 이 안에서 서비스 역할을 하게 하고 싶어? 안 돼요. 할 수는 있죠. 뭐 어거지로 연결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얘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 얘는 서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니까 그 각각 역할에 맞게 잘 나눠주면 돼요. 자, 그리고 레파지토리, 얘는 뭐가 있을까요? 얘는 아쉽게도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우리가 이걸 쓰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컴포넨트라고 하는 이 친구를 좀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나면 그때는 래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과정을 이제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할 거예요. 예전부터 한 번씩 얘기가 나왔던 친구죠. 이것도 이제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DBMS랑 우리 코드를 연결시킬 거예요. 이 친구를 쓰게 되면, 이 친구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면 여기에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DB 들어가면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는 컴포넌트 얘를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는 일단 이거부터 좀 해줄게요. 어차피 서비스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아티클스 건드리는, 지금 얘가 데이터베이스 대용이죠. 얘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기능들은 어차피 얘로 다 넘어갈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럼 얘는 중간다리 하겠죠. 그럼 레파지토리로 넘길 수 있는 레파지토리 객체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쵸? private 뭐야? private article repository repository. 자, 변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포트 해줘야 될 거고요, 당연히.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저는 얘를 여기서 객체 안 만들 거예요. 왜냐? 스프링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직접 객체화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을 스프링이 직접 해주니까 제어의 역전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었죠? 그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의존성 주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필드 주입, 생성자 주입, 셋업 메서드 주입,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필드 주입은 변수에다 직접 주입한다 그랬죠. 이러면 필드 주입한 거예요. 이 오토 와이어드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이 의존성 주입을 해결해 줍니다. 이거랑 유사하게 뭐 리소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도 있고 한데 일단 우리는 오토 와이어드 쓸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필드 주입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티클 레파지토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그냥 이 변수 이름 쓰고 점 찍었을 때 나와요.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릴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 밑에서 이거는 자,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티클 레파지토리 점 했을 때 쟤는 안 오는구나. 여기 이렇게 우리 객체화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 메서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의존성 주입 끝났으니까 이거 달면 돼요. 근데 이게 필드 주입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편하죠. 엄청 편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 동일한 이름의 필드로 여기저기서 의존성을 주입하려고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꼬인다. 그래서 진짜 이 안에서 내가 아티클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만 의존성을 얘를 딱 정확하게 찝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거는 필드 주입이 아니라 생성자 주입이다. 근데 생성자 주입하는 방식 너무 간단해요. 끝났어요. 이러면 생성자 주입 끝난 거예요. 되게 웃기죠? 저희는 이 아티클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요. 원래 이 생성자한테 매개변수 넣어주는 게 인자 값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금 여기서도 쓰고 있거든요. 아티클 객체 만들 때 이렇게 인자를 넣어줘야 이 인자를 받아줄 수 있는 매개변수 세팅해서 받아서 생성자가 실행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죠. 근데 이러면 의존성 주입 끝났어요. 여기에 이것만 달아주면 노란색도 사라져요. 너 왜 안 사라지니? 응? 너 왜 안 사라지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러면 의존성 주입 끝난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뭐라 안 하잖아요.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의존성 주입 같은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진짜 초창기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요, 객체 안 만들면 점 찍어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없으니까. 근데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테스트 했으니까 빼버리고. 자, 그럼 이 아티클 서비스한테 넘겨줘야 되는 기능들, 위에 있는 서비스 메서드들 다 가지고 올게요. 이만큼 다 잘라내기 할 거고요. 여기로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장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얘네들이 다 못 찾죠?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도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을 주입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서비스에서 불렀어야 되니까 이제. 그쵸?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고, 여기에 오토 와이어드 달아주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여기서 호출해라. 얘는 좀 바꾸긴 해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얘도 들어가야 되고. 자, 일단 바꿨는데 아직도 못 찾아요. 왜? 프라이빗이니까. 그러면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너는 뭐야? 이거 왜 왔어? 얘네 올라가고,
여기 퍼블릭 이러면 얘가 찾죠? 중간에 이거 하나만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make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애도 사실상 컨트롤러에서 실행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행을 시킬 건데 어차피 얘네 레파지토리로 또 넘어가야 되죠.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얘네들. 그럼 넘길 거예요. 일단은 얘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 붙여넣기 해주죠. 그리고 이 안에서 사용될 이런 친구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일로 가야 돼요. 자, 줄 정리해주고, 그러면 임포트 정리도 한번 해주고, 했을 때 얘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고, 하나씩 좀 뜯어 고치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능들은 다 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얘는 그냥 없어져 버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티클 레파지토리 한테 뭐 시켜야 돼요? 라이트 아티클 시켜야 되죠. 타이틀과 바디 넘겨서.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얘가 일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남겨주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MVC 패턴으로 바꾸면서 했던 과정들이에요. 얘도 아티클 레파지토리 한테 get article by id 해주면 되는 거고, 얘도 아티클 레파지토리 한테 modify article 하면 되는 거고, 얘도 아티클 레파지토리 한테 delete article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서비스 끝났어요. 서비스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노란색이 왜 안 사라지지? 일단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건드려줘야 되는 거는 make test data 그냥 두면 되고, 얘도 하면 되고 딱히 건드려줄 게 생성자 하나 만드는 거. 여기서는 this.lastArticle id한테 0초 교화해주고, this.articles한테 new array list 해주고, 이 과정들이 다 지금 레파지토리까지 넘어온 이유는 간단해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대용 역할인 아티클스 건드리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건드리는 거 말고 다른 기능이 뭔가가 있으면 얘가 안 가져야죠. 그건 서비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DB 건드리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실제로 데이터 건드리는 거 말고. 그래서 다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건 좀 바꿔야겠네 라고 했던 이 친구는 이렇게 하죠.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articles 실행하라고 해주고, 이름 이렇게 다른 거 같지? 이거 하라고 해주고, 서비스에 이런 거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get article 여기 아직 다 안 지웠죠 우리? 여기쯤에다가 하나 만듭시다. public 좀 리스트 article get articles, 여기 안에서 return article repository 한테 get articles 이렇게. 그럼 얘도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런 데다가 이거 그냥 하나 가져오죠. 가져와서 얘는 실제로 articles를 리턴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메서드 실행되면 얘한테 결국 articles 그대로 남겨줄 거고, 그거를 다시 얘가 받을 거니까 얘는 articles 보여주는 거 문제 없죠. 이렇게. 그리고 get article 은 왜 안 옮겨졌지? 왜 없죠?
없으면 넣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이거 해서 리턴 해주고. 자, 그럼 아티클 서비스에도 하나가 필요하겠죠. 타입은 일단 오브젝트니까 get article이고요. 그리고 얘한테 get article을 시켜라. 인자가 없죠? 얘가 아이디를 받아야 되고 얘도 아이디를 줘야 되고 여기에 아이디 있고 넘길 때 자 아이디 얘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articl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아이디가 넘어가야지. int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그럼 다 옮겼어요. 다 된 거 같은데 아티클 서비스한테 일 시키는 걸로 이런 거 이제 바꿔줘야 되겠네. 자, 리턴 아티클 서비스 너 말고 얘한테 얘는 write article 이 일을 하게끔 시켜주면 되는 거고. 잠깐만, 그러면 얘가 일을 했을 때 객체 돌려줄 거니까요.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거랑 일치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기능 실제로 하는 거 필요 없고 article 서비스한테 modify article 근데 얘는 이거는 해줘야겠네요. 얘는 두고 얘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얘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get article id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get article을 하려는 것과 get article by id가 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이 결과 받아오고 나서 컨트롤러가 출력하는 걸로 넣어주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다가 이런 거 생기면은 그냥 바꿔주면 돼요. 이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잠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주석을 좀 걸어놓고 이것도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여기서 get article 할 때 얘도 이 과정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이게 아니라 get 가져와서 보고 이때는 아티클을 리턴 하겠다. 이건 그대로 두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두면 결국 얘가 가져와서 판단해 줄 거니까 그러면 아티클스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도 그냥 두고 됐고요. 얘도 그냥 둬도 되고요. 서비스 얘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여기서 실행을 시켜버립시다. 이러면 프로그램 돌 때 시작할 거고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기능 문제가 있나 없나. get articles부터 일단 10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rticle id 15 존재하지 않는다 잘 나오고 있고 2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modify add부터 해볼까요? add 11번 글 잘 써지고 있고, 글을 썼을 때 articles 보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do modify id는 15 일단 해볼까요? 없다고 잘 나오고 있고요. 5번 글인데 타이틀은 111, 바디는 111, 5번 게시물 수정됐다 잘 나오고 있고, 다시 get articles 해보면 5번 잘 바뀌어 있고, 그리고 to delete id를 뭐 15 넣었다 16 넣었다 없다 나오고 있고, 5번 글 넣었다 지웠다 get articles 하면 5번 글 없고. 지금 구조를 그냥 MVC 패턴 구조로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쭉 옮긴 것밖에 없는데 기능상의 문제 없죠? 우리가 서비스 메서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빼놨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간 거예요. 아니었으면 이 안에 있는 거 다 분리시켜서 서비스에다가 추가해주고 그걸 다시 레파지토리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눠놨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부터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거라고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게시판 기능 만들어 보고 그거 MVC 구조로 쪼개 보고 한 건데, 이제 주말 동안에 지금 이 내용까지 잘 좀 복습을 해 오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DB 내용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변화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처음에는 뭐야 낯선데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막상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기능들보다 훨씬 간단해질 거예요. 왜냐? 직전까지 했던 방식과 더 비슷해질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이바티스 연결하는 거, 그리고 DB 데이터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 몇 가지 해서 쭉 이어 나갈 거니까 주말 동안에 여기까지 잘 파악해서 와주세요. 지금 서비스 옮기고 레파지토리 옮기고 이거 시간이 좀 없어서 좀 후다닥 진행을 했는데 별거 안 했어요.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천천히 훑어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공부 잘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